자신감의 원천은 오로지 성취뿐이다.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해 자신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홍정욱님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50. 홍정욱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50. 홍정욱 에세이는 홍정욱의 7막 7장 이후 27년 만의 책으로 지난 10년간 SNS에 올린 글귀들의 기억이 남는 일화와 이야기를 더해 진솔하게 써 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에 실린 첫 에세이를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의 행보를 짐작하는 다양한 추측 기사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50세가 되어 음악 공연의 인터미션처럼 삶의 휴식 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던 저자 홍정욱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헤럴드 코리아와 헤럴드 경제의 대주주였으며 18대 국회의원이었던 홍정욱. 사실 저는 홍정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지했었으며 책을 읽은 이후인 지금도 책을 통해서 저 스스로 느낀 홍정욱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형체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무지함이 이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전 뼛속까지 진보와 좌파가 아니지만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와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에게 실망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어쩌면 한탄스러운 이미지에서 보수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터라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아마도 선입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정치적인 성향은 저는 극진보도 극보수도 아닌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말한 것이고, 이어지는 후기에서는 이 정치적인 입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다툼을 저 사석K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18대 국회의원을 보수 정당을 통해 지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책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그에 대해서 저 나름의 이미지가 생성된 이후였습니다. 책으로 접한 홍정욱이라는 인물은 저에겐 어쩌면 꼬장꼬장함, 독불장군, 어쩌면 고지식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습관을 통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그 열망을 표출해 내고야 말았던 사람으로도 기억되고 있죠. 그 양자 간의 호와 불호가 충돌하곤 있지만 책을 읽는 데에는 그 열망에 대한 인식이 더 컸기에 그의 학창 시절과 그의 치열했던 유학 시절, 그리고 경영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더 집중을 하며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홍정욱 회장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썼던 짧은 글들 가운데에서 그 글들을 통해 파생되는 50개의 기억과 스토리를 에세이로 엮은 내용인데요. 때문에 그가 SNS에 기록했던 그 내용이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 짧은 글을 다시금 읽고 그에 대한 내용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50개의 이야기가 짧게, 그리고 내용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고 가르침을 주는 듯 하면서도 나무라지 않는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에는 50개의 내용이 있기에 이번 후기에서는 도서 전체에 대한 후기보다는 에세이 중 기억에 남는 구절과 내용에 대한 각각의 후기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에 막연히 미국 유학을 떠나 소위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초트 로즈마리 홀에서 수학을 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기 입학을 하면서 유명해진 홍정욱 회장은 1년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교환학생으로 지내기도 하였으며, 이후 베이징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였지만 돌연 1년 만에 그만두고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리먼 브라더스에서 M&A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였고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일을 계속하였다고 하죠.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어릴 적부터 비범한 영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자신은 영재가 아니었으며
큰 야망과 열망을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군가 덥고 짜증이 나는 여름에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봄의 흥분과 가을의 낭만을 피할 수 있는 날은 없다. 라는 말로 대신했는데요. 이 말을 통해 그 또한 사계절 내내 공부와 싸워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의 학업 커리어인 셈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유학을 했거나 소위 스카이에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비범한 머리를 부러워하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노력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들의 과거를 망각하였거나 어쩌면 못 본 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정욱 회장 역시 새벽에 집중이 더 잘 된다는 이유로 오후 4시에 잠자리에 들어 밤 10시에 일어난 후 고요한 정막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새벽에 늘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는 성공의 이유와 핵심으로 초인적인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저도 늦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이후에 그는 30대 중반 부도 직전에 있는 헤럴드를 인수하여 경영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었고 초기에는 많은 부딪힘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갖은 고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그가 이런 고생 속의 도전을 감행한 이유를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도전 정신은 높이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겠죠. 그는 도전에 대해서 그가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실패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을 강행하는 이유는 실패의 공포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도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그 도전이 더 대단해 보이네요. 이렇게 에세이는 그의 유학 시절에서 시작을 해서 그의 경영인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그 이후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가니카를 운영하고 고전을 쉽고 대중적으로 접하게 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 법인인 올제 클래식스를 운영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야기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히 패스하려고 합니다. 다만 보수 성향에 대한 호는 아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칭찬을 할 만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올제 클래식스는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고전 시리즈를 발매하고 있으며 이후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육식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자연 친화적인 기업인 올가니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연 보호를 이야기하는데 참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네, 어려워요.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장을 보러 갈 때 에코백을 늘 들고 다니고 일회용 봉투나 컵의 사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자연 친화적인 삶이라는 게 불편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홍정욱 회장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또 첫째 딸의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함께 시련을 겪기도 하죠.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물론 그 스스로가 한 잘못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 이야기와 함께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언급을 하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중 가장 큰 것은 본인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도 반공인 상태가 된 것에 대함입니다. 딸들이 자신과 외식을 하기 싫어하는 것도 밖에 나가면 다들 아빠 알아보잖아 였다고 하죠. 참 100%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초점이 자꾸 여기서 저기로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어버린 느낌이 드는데요. 책 자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 조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자기 합리화이자 변명인데요. 더 다양한 홍정욱 회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홍정욱 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앞서 언급한 딸의 마약 사건과 사법부의 봐주기 수사 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책을 다 덮은 이후에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이, 그리고 특히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자서전은 개인적인 입장이 다분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자기 합리화가 들어있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독자 개인의 자유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어쩌면 제가 홍정욱이라는 사람을 이 책을 읽고 난 후 파악하고 느끼는 것이 답이 아닐 확률이 많지만 저 스스로는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개인 혹은 공인의 에세이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내용이 좀 난잡하긴 합니다만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서 표기해 놓은 책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계획하지 말고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 정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자신감은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안 좋아해도 개의치 않는 믿음이다. 꿈은 반드시 커야 한다. 꿈이 크든 작든 드는 품은 같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작은 성과를 거둔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절과 음절 사이의 정적이다. 쉼없이 이어지는 음절은 소음이다. 성공의 숲에서 실패의 불씨를 찾아냄을 겸손이라 하고 실패의 늪에서 성공의 씨앗을 살려냄을 희망이라고 한다. 고민이 길어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듯 답 없는 고민은 결단으로 끊어낸다.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은 큰 차이를 만든다. 자신감의 원천은 오로지 성취뿐이다.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해 자신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